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스퀘어 차경환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R과 파이썬의 기초 과정으로서 제가 실제로 한국능률협회에서 2021년도 2월 26일 하루 강의 8시간 강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8시간 강의에서 해당되는 R과 파이썬의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렵고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R을 중심으로 디렉토리를 결정하고 불러오기, 그 다음에 인코딩, 컬럼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바로 연관된 동영상으로는 파이썬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R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드리기 위한 방법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Studi오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RStudi오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창 다 닫고 시작할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창 다 닫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파일스, 파일에 오픈 파일스. 저는 C 드라이브로 들어갈 거고요. 03R입니다. 03R.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RC습 자료, RC습 자료. 이 안에 불러오기, 저장하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그 다음에 중요한 텍스트 불러오기 부분 설명드립니다. 텍스트 불러오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여기서 파일스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일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드리기도 가능한데 저는 여기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 될까요? set work directory, 그 다음에 03R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set work directory, C 드라이브에 03R 안에 뭐라고 나오나요? 02_01 데이터 안에 텍스트,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자료를 어떤 거 불러드릴 거냐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HID 요건데요. 요거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안 여셔도 됩니다. 메뉴에 변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자는 탭으로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고 안시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안시는 EUCKR입니다. 다시요. EUCKR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엑셀의 자료를 메모장에 붙이면 안시로 저장이 됩니다. 안시로 저장이 됩니다. UTF 파일로 저장이 되나? UTF 파일로 저장이 될 거야, 아마. 근데 헷갈립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저장이 돼요. 한글이 포함된 UTF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get work directory, 그 다음에 파일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자료들이 있다고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실행합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폴더가 아예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다시 말해 폴더가 아예 결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터의 요 자료를 그대로 불러드릴 건데 구분자는 뭘로 불러드린다고요? 다시요. 구분자는 뭐라고요? 탭으로 불러드리고 맨 위에 변수명이 있다. 다시 뭐라고? 맨 위에 변수명이 있다. 그리고 몇 개를 불러드린다? 100개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몇 개를 불러드린다? 100줄만 불러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없애버리면, 요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생략을 하면 모든 데이터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자, 100줄만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00줄만 먼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요를 출력을 할 건데 데이터 100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천천히 해보라고요. 데이터 100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얘를 화면 출력을 그대로 해버리면 얘가 많이 출력이 됩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좀 NA 이런 것들을 많이 출력이 되는데 변수명이 나오고 밑에 계속적으로 자료들이 나오는데 요건 무슨 뜻인가요? 하시는데 요거 이후로 45개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요거 이후로 45개가 더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총 100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너무 길어요.
이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길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head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head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서 6째 줄만, 다시 뭐라고, 맨 위에서 6개만 불러드리게 됩니다. 5개나 6개 정도만 화면 출력이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nrow라는 것은요, 다시 nrow라는 것은 현재 불러온 게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느냐, 다시 현재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번에는 폴더의 디렉토리를 get work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 다시 한번요, 직접 02 데이터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요, 02 데이터에 있는 요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언더바 10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데이터 언더바 101 이해되시죠? 자, 불러드리는 것은 need,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미 저장되어 있는, 다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디렉토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02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02 데이터 여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다시 연결하는 방법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쌍따옴표를 열고, 다시 쌍따옴표를 열고 C 드라이브에, 맞나요? 다시 뭐라고요? C 드라이브에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03R이죠? 그러신가요? C 드라이브에 03R이죠. 03R.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03R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03R에 0202 데이터. 다시 뭐라고요? 02 언더바 02 데이터. 여기까지가 여기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불러드리고자 하는 것은 얘입니다. 실제로 불러드리는 폴더는 얘예요. 다시요. 실제로 불러드리고자 하는 폴더는 얘입니다. 파일은 얘입니다. 슬래시 나누기 2018 언더바 요거 보고 그대로 넣으세요. 요거 보고 그대로 넣으세요. 01 언더바 14 언더바 01 hid text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이 경로가 없더라도, 다시 이 경로가 없더라도 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03R 0202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 파일이죠. 요거 파일을 그대로 치시고, 자, 구분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천히요. 구분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SEPF 구분자가 뭐가 된다고요? 구분자가 역슬래시 T, 다시 뭐라고요? 역슬래시 T가 될 겁니다. 역슬래시 T, 그 다음에 컴마 헤더는 T. 여기까지만 치셔도 됩니다. 다시요. 여기까지만 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need table 텍스트 구분자 탭 그리고 HID 헤더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뭐라고 막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열의 개수가 열의 이름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거의 다 인코딩이 잘못돼서 그래요. 다시 이런 경우 뭐라고요? 거의 다 인코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인코딩이 뭐라고 나오나요? 아래에 여기 인코딩 뭐라고 나와요? 파일 인코딩. 다시 뭐라고요? 파일만 치시면 인코딩이 나오죠. 다시요. 파일만 치시면 인코딩이 나오죠. 이 상황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UTF-8. 다시 뭐라고요? 우선은 UTF-8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UTF, 소문자로 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넣어야 됩니다. 소문자로 넣어도 될걸요? 예. 놓고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파일 인코딩 UTF-8 하시게 되면 얘가 데이터가 불러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드 데이터 101을 하게 되면 요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러들이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아까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타난다면 파일 인코딩 UTF-8 혹은 EUCKR을 둘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EUCKR 혹은 UTF-8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제대로 불러들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드 101까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불러드리기는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다시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순서는 바꾸셔도 큰 무리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계속 적어갑니다. 이 아래 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100입니다. 다시요. 100으로 진행할게요. 다시요. 헤드 100으로 진행할 건데 요 자료입니다. 100이에요. 자, 100으로 저장할 건데 1번부터 3번까지 다시 한번요. 요거를 한번 직접 열어보고 갈게요. 엑셀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음같이럼 엑셀의 구조가 나타나면 상당히 보기가 편한데 R이나 그런 구조에서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나오나요? 제가 여기서부터 세 번째, 다섯 번째, 요것만 드러내고 싶습니다. 다시요. 요것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무조건 보관을 하는 게 좋죠. 다시요. 얘를 원본을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101을 요걸로 불러드렸는데 다시 요걸로 하게 되면 원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본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부분을 얘를 한번 실행을 해버리면 원래 101이라고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집니다. 다시 101이라고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결과치만 덮어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적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누적되지 않고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다시 한번 이쪽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3번, 5번까지 다시 말해 1번, 3번 그리고 5번 값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5번 다시 말하고요. 5번 그 다음에 3번 6번을 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고 5번 3번 6번 순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데이터 101이라는 요게 데이터 101이 되겠죠. 다시 얘가 데이터 101이 될 건데 데이터 1번, 죄송합니다. 100이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100이네요. 얘가 데이터 100이 될 건데 5번을 먼저 드러내고 3번, 6번을 드러내면서 102라는 워크시트에 넣겠습니다. 다시요. 데이터 102라는 워크시트에는 뭘 넣는다? 남팀장을 먼저, 즉 다섯 번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결과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쭉 하시게 되면 컨트롤 엔터 치시게 되면 남팀장, 남자 구성비, 여팀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CSV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CSV를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set work directory. 다시 뭐라고요? set work directory CSV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need CSV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텍스트는 need table, CSV는 need CS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EP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SEP는 구분자, 그래서 컴마로 집어넣고요. 메뉴에 변수명이 있다. 다시 메뉴에 변수명이 있다라고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원만하게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데이터가 원만하게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 201이라고 할게요. 다시요. 데이터 201. 이번에 불러드릴 거는 똑같습니다. 데이터 202에서 여기 나오시는 001에 나오시는 CSV를 불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불러볼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대로 불러보겠습니다. need.csv 다시요. need.csv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요.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C 드라이브에 다시요. C 드라이브에 03 아래 03 언더바 아래 요게 쌍따 맞나요? 아 맞네요. 03 아래 그 다음에 02 언더바 02 데이터 02 데이터 맞나요? 02 데이터 그 아래에 이 아래에 요거를 그대로 불러볼게요. 2018 언더바 01 언더바 14 언더바 001 언더바 HID CSV라고 놓겠습니다. HID CSV 그 다음에 구분자는 SEP 컴마 그 다음에 헤더가 있다. 헤더가 T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요거를 잘못 밑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컨트롤 X로 이렇게 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에다가 이 데이터를 불러다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컨트롤 엔터를 넣으면 뭐라고 나오나요? 열의 개수가 열의 이름보다 많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없으면 다시요. 이 파일이 없으면 서치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시요. 파일 자체가 없으면 자체의 자료가 없다고 나오지만 얘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열의 개수가 이름보다 많다라고 놓으면 인코딩을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인코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인코딩은 파일 딱 넣으시면 파일 인코딩이라고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파일 인코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시고 그냥 우선은 UTF-8부터 먼저 넣어봅니다. 우선은 뭐라고요? UTF-8부터 먼저 넣어보고 안되면 EUCKR 안되면 뭐라고요? 해당 유효되지 않는 입력값을 구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요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201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럴 경우는 UTF-8이 아니라 이번에는 EUCKR 뭐라고요? EUCKR로 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불러드려줘야 되는데 UTF-8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UTF-8로 하면은 얘가 제가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게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CSV는 조금 이따가 요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 인코딩을 한번 변경을 해줘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200에서 다시 한번요. 200이란 데이터에서
그래서 200이라는 데이터에서 여기서 풀이1만 드러내는 거죠. 다시요. 풀이1만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다시요. 풀이1만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번째 컬럼을 드러내도 되고요. 다시요. 10번째 컬럼을 드러내도 되고 변수명을 통해서 드러내도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변수명을 통해서 드러내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변수를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라고 넣으시면 돼요.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라고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략적으로 이제 불러드리기 다시 한번 설명만 드리고 불러드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테이블, 그 다음에 구분자, 헤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몇 개를 불러드릴 거냐, 그 다음 불러드릴 때 깨지면 인코딩, 다시 뭐라고요? 인코딩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당하는 부분이 파일 인코딩, UTF-8인지 EUC-KR인지 이 부분은 CSV는 조금 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장 불러드리기 중요한 부분, 그래서 nrow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신 것 같고요. 그러시면 이번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드리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죠.